그 야생화라는 것이 사실은 꽃 이름을 알기가 어렵거든요. 뭐 어떤 꽃 이름은 호라비 꽃대, 바람꽃도 변산 바람꽃, 뭐 무슨 이름들이 아주 희유한 이름들이 산 개불 주머니, 염주 개불 주머니, 현오색, 양지꽃, 제비꽃도 꽃갈 제비꽃, 물 제비꽃, 뭐 신젓 제비꽃 해서 각종의 이름들이 많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자연 친화적인 인물도 아니고 내가 꽃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. 근데 누가 가르쳐 주기를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사진에 대고 찍으면은 꽃 이름이 대본 나오면서 스님이 궁금해하는 꽃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래서 사실은 결제를 들어가면 제가 스마트폰을 수신 거부, 발신 거부해서 통화 정지를 시켜놓고 들어가는데 그 꽃 이름 확인한다고 들어가서 한 열흘도 안 돼서 스마트폰을 살렸습니다. 그래서 갖고 가서 찍어보니까 양지꽃을 찍으면은 물양지꽃, 돌양지꽃, 가락지꽃 요게 좀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 스마트폰에서도 착각을 좀 하는데 그래도 거의 맞아요. 어떤 꽃은 딱 찍으면은 이 꽃은 양지꽃일 확률이 98%입니다. 이 꽃은 양지꽃일 뭐 무슨 꽃일 확률이 23%입니다. 40 몇 프로입니다. 그러니까 그 정확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. 그래서 꽃 이름 아는 체를 제가 조금 했는데 사실은 스마트폰 덕분이었고 그 찍다가 보니까 만약에 이 스마트폰이 더 기능이 좋아져서 사람 얼굴을 척 찍으면은 만약에 제 얼굴을 찍었다 그러면은 이분은 불교 공부를 해서 큰 도를 깨달아서 일체 중생에게 큰 이로움을 줄 거룩한 스님이 될 확률이 99%입니다.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어쩔까. 또 어떤 분을 찍으면은 이분은 대한민국의 4대 강을 다 파헤쳐서 똥물을 만들고 녹조각히게 만들어 가지고 온 국민의 원성을 듣다가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서 한 30년 정도 살 확률이 98%입니다.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까. 근데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참 스티브 잡스, 사실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서 인류의 문명에 획기적인 한 획을 그었다면은 아마 그 다음으로는 스티브 잡스의 그 스마트폰이 우리 살아가는 삶에 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. 모르는 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그냥 쳐서 물어보면은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스마트폰을 불단에 옆에다 모셔놓고 거기도 절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. 인류 문명의 그 새로운 획을 그은 거예요. 뭐 부처님 경전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 어디 있을까 그러고 스마트폰에 치면은 거의 다 나와요. 그래서 참 스티브 잡스라는 그 인물이 대단히 위대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또 불자예요. 출가를 하려고 그랬었고. 근데 잡스는 시리아에서 유학 갔던 그런 남성과 미국의 여성과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잡스를 낳게 되죠. 그 잡스가 그렇게 태어나니까는 키울 능력도 없고 이러니까 그 두 부모가 이제 어느 곳으로 입양을 시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입양이라는 거,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입양됐다는 거를 알면서
스티브 잡스의 그 정신적인 고뇌와 뭐 굉장히 심했겠죠. 저도 꼭 그렇진 않지만은 어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고 버린 거죠. 그러니까 2살과 제가 6살 때고 제 동생이 2살 때니까 그 두 어린 애들을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머니 생각하면은 그리움보다는 원망이 더 앞서죠. 저한테도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괴로웠을까, 얼마나 방황했을까, 뭐 그런 그 생각이 들면서 더 애정이 가고 더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움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왜 살까? 사는 게 뭔데 이렇게 살아야지 돼? 도대체 난 누굴까? 이런 큰 물음이 다가왔어요. 저한테는 그렇습니다. 네, 저한테는 사는 게 뭐야? 왜 살아야지 돼? 지금 죽어버릴까? 뭐 이런 생각도 끝없이 다가옵니다. 어린 시절에 사춘기 때를 겪어가면서도 계속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 참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묻게 되죠. 저도 뭐 그랬지만은 스티브 잡스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인도 여행을 갔다가 불교를 만나게 됐고 또 일본에서 아주 훌륭한 스님을 만나게 된 걸로 압니다. 그래서 선불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게 됐었고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그 2번째인가 3번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할 때 결혼식 주례를 일본의 그 스즈키 선사라는 분의 제자인데 이름이 잘 생각 안 납니다. 그분이 주례를 서가지고 잡스가 결혼을 했었고 출가할 생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랬더니 그 일본의 주례를 섰던 스님이 너는 머리 깎고 출가하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도록 하라고 해서 출가를 포기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잡스가 만들어 놓은 스마트폰 결국은 잡스는 막 새로운 거를 막 발명하고 새로운 기능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들을 전부 단순화시킴으로써 애플이라는 회사 자체가 뭐 복잡한 걸 단순화시킨다는 상징적 의미 같은 걸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.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떼놓을 수가 없는 뭐 그런 그 문명의 이기 같은 것이 됐는데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은 또 사실은 또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단순한 직관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도 되긴 합니다. 그래서 그 잡스 얘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저하고도 인연이 될 뻔했었습니다. 스티브 잡스가 1955년에 태어나가지고 2011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2011년에 스님인 사춘기라고 뭐 이 유튜브 나가는 제목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책을 냈었잖아요. 근데 그 책이 나오기 훨씬 전에 아는 지인 한 분이 저에게 봉은사 주지할 때죠. 2000 아마 뭐 9년이나 그래 됐을 거예요. 스님이 썩 좋아하지 않을 분이긴 한데 한번 봉은사를 같이 올 테니까 점심 식사 한번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그분이 굉장히 또 저를 좋아하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분이에요. 그래서 아이고 우리 거사님이 누굴 데려온다면은 내가 흔쾌히 같이 식사를 할 테니까 모시고 오세요 그랬어요. 근데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.
그래서 정작 그 날짜, 약속한 날짜가 되니까 아침에 전화가 와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같이 스님께 방문하겠다라고 그제서야 신원을 밝히더라고요. 아마 그쯤 되는 인물이면은 보안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, 그래서 그냥 오라고. 그래서 이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, 제가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? 라는 책도 한번 냈었잖아요. 그때 그게 이재용 부회장이 스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잘 삽니까? 라고 물었던 내용을 질문을 책 제목으로 삼아서 책을 냈었죠.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서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, 본인이 스님 시간을 좀 더 뺏어도 되겠습니까? 그래서 괜찮다. 난 뭐 오후에는 별로 일정이 없으니까.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앉아서 더 얘기를 하고 갔는데, 그때 첫인상이 참 선하다, 사람이. 착하다. 저렇게 착해가지고 기업 운영하는데 뭐 잘 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됐었고요. 그러고 돌아갔어요. 그 뒤에 제 책이 나왔길래, 그래도 뭐 또 그 이재용 그 삼성가가 불교 집안이잖아요. 원불교 집안이죠. 근데 절에도 뭐 여러 군데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저희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부회장도 책을 한 권 보내줘라. 그래서 스님은 사춘기란 책을 보내게 됐었어요. 나중에 한번 다시 만났을 때 저한테 얘기하기를,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도 스님이 보내주신 책이니까 목차라도 읽어놔야지 나중에 만나면은 무슨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유럽 여행 가면서 가방에다 넣고 가서 목차라도 훑어보려고 갔는데, 비행기 안에서 책을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. 실제로 재밌다고 그랬었어요. 사람들이 다 좋아했었습니다. 그래서 2번을 읽었다고. 그래서 이제 꼭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스님 식사를 한번 같이 하고 싶다고 초대를 해서, 그래서 처음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을 대동해서 왔던 그 거사님하고 그 두 부부하고 한남동에 있는 이 부회장 집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. 그 저녁 때 이제 가보니까는 뭐 좋은 집이죠. 재벌 3세가 사는 집이니까. 그 들어가서 밥을 그때 물론 그 이혼했으니까 뭐 그 음식 차리고 하는 게 아마 다른 분을 불러서 한 것 같더라고요. 그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앉아서 보니까는 콩나물, 숙주나물, 두부조림, 우엉조림, 뭐 그리고 무국이든가 두부 부침. 그래서 내가 앉으면서 이거 맨날 절에서 먹는 음식인데 여기 와서 이걸 또 먹어야 되네. 이태리 요리도 있고 프랑스 요리도 있고,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거 좀 먹나 싶어서 왔더니만은 맨 나물에다가 두부에다가 아이고 이걸 또 먹어야 되나. 그러니까 사람이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. 당황해가지고 막 그러면은 스님 뭐 따로 뭘 준비를 할까요? 그러는데 제가 또 뭐 따로 뭘 준비를 하라고 해서 먹고 싶어서 그랬겠어요. 그거 보니까 사람은 참 세파에 시달리지 않고 순진하구나. 그 농담한 거 한마디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. 그 뭐 저녁을 잘 먹으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애플하고 삼성하고는 하드웨어는 삼성 거를 애플에서 많이 갖다 쓴답니다.
그래서 미국에서 한 달에 한 번꼴 정도로 스티브 잡스를 만난다고.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잡스의 그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예요. 근데 이 부회장은 알겠죠? 그러니까 이 스님은 사춘기가 갖고 있는 어린 시절에 제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하며 살았던 뭐 그런 내용들도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춘기를 번역을 해서 스티브 잡스에게 권하고 싶다. 그래서 뭐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뭐 고개만 끄덕끄덕 거렸는데, 나중에 보니까 그 삼성전자의 실무자들이 과장급 정도 되나 봐요 하고 실무자하고 두 분이 직접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서, 그때 갤럭시 탑 10인가를 새로 나왔을 때입니다. 그 노트북도 아니고 핸드폰도 아니고 같이 사용하는 거. 그래서 거기다가 전자북으로 이 사춘기를 올리고 번역도 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. 처음에는 제가 뭐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제가 그때 중생이 아프면 부처가 아프다라는 책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. 그 책은 뭐냐 하면은 제가 개운사 주지, 봉은사 주지 들어가서부터 4년 동안 뭐 언론 매체, 평화방송이라든가 불교방송 아니면 오마이뉴스라든가 미디어 오늘이라든가 각종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MB에 대해서 비판했던 내용들을 다 모으니까 책이 한 권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책을 낼 때인데, 그 당시에 MB가 현직 대통령인데 대통령 욕하는 책을 내면서 뭐 재벌 그룹의 기업 쪽에서 제 거를 이북을 내고 번역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명박이가 그 기분이 안 좋겠죠? MB가. 그래서 별로 기업에 도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를 그냥 좀 나중에 하도록 하자고 미뤘습니다.